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허준이 밝히는 동의보감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보감의 집내에 보면 집내라는 것이 이제 법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 맨 앞에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집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글로 제가 이제 풀어봤을 때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내경편과 외형편과 그다음에 잡병편과 탕해편과 친구편 이렇게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뭐 이걸 다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경편 이거 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동의보감 내경편 그럼 안내자하고 경자가 경치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체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다섯 개 구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죠. 인체 내부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신형 정기신 해가지고 이제 오른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제일 어죠 내경편 1에서 그러니까 신형 정기신 신형이 동의보감 전체의 총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정기신이 바로 인체의 삼보라 그래서 세계의 보배 다시 말해서 몸의 어떤 생리적인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 몽, 혈액은 혈이죠. 몽은 꿈이죠. 그 다음에 성은 목소리, 언어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진액, 몸 안에 있는 진액을 말합니다. 담음은 몸 안에 있는 비생리적인 액체인 담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몸의 어떤 생리적인 운영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액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그 사람이 어혈 같은 게 생겨나면 이제 그 사람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꿈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좀 굉장히 상스럽고 뭐 욕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정기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장육부에 대한 것이 이제 오장육부가 사람의 각각의 어떤 담당하고 있는 이제 내각이다 이제 인체의 내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내무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체 내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이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됨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소변의 색깔이나 대변에 어떤 변비가 있는지 아니면 설사하는지 뭐 이런 걸 등등을 통해서 그 인체 내부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내경편이 끝나고 이제 외형편에서는 이제 인체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상태. 여기서부터 두, 면, 안 해가지고 머리, 얼굴, 눈, 그다음에 귀, 코, 구설이 뭐야? 입하고 혓바닥이죠. 아치가 이빨. 그 치아입니다. 치과 선생님들은 이빨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치아라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후, 목구멍이죠. 그다음에 경항, 이건 목이죠. 그다음에 배는 등, 그다음에 가슴, 젖, 그다음에 복이 배고 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소변하고 대변으로 내경편에서 끝났다면 이제 외형편에서는 가장 말단에 해당되는 수족, 팔하고 다리, 그다음에 모발, 털럭이죠. 그다음에 전응후음은 이제 생식기하고 항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 외부에 드러나는 것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병편은 인체 질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체 질병에 대한 것들을 잡병편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거는 그 병을 처음에 진단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앞에 써 있고, 그다음에 질병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풍한서습조한 내상, 허로, 광난, 그래도 병이 점점 깊어지고, 그다음에 잡병편 9권에 가면 일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의료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재상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해독 그러면 이제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몸 안에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식중독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구급 그럼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깨어나게 해야 될 때, 뭐 괴질 그러면 그 이상한 질병들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병들 그런 것을 잡방에 바로 지금 말하는 이제 어떤 약간 건강기능식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요법들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인, 소화, 부인과하고 소아과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냐. 그 탕이편에 그 약물에 대한 걸 써놓고
친구편으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이 동의보감은 각 문마다 이제 문이 보니까 이걸 세 보면 전체 문이 지금 아까 뭐 신형, 정기, 혈몽, 성음, 어르신익, 담음, 그다음에 뭐 오장육부, 간신미표진 이렇게 그런 순서로 그 각각 하나가 문이라고 표현하죠. 그 게이트라고 문자로 썼는데 그걸 다 세 보면 108개의 문이 돼요. 동의보감 상당히 좀 108번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마다 보면 단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단방 뭐냐 약물 하나하나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이게 백성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마다 이제 친구법이라는 것이 또 들어있죠. 각 그 문에 해당되는 친구법이 또 따로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친구편이라는 게 5개의 편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또 각각 써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송지를 딱 보면 이제 소나무 진이라고 써있죠. 한글로 그죠? 한글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한글을 통해서 백성들이 글자 이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한글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인덱스 작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보감의 그 어떤 허준 선생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목차를 구성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